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4장에 데이터 형식과 내장 함수 1장, 하여튼 간에, 그러한 1장을 좀 공부를 좀 했는데, 데이터 타입하고, 그죠? 그리고 뭐 수학 함수, 뭐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번 장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내장 함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제이슨이라든지, 어,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들을 우리가 저장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한 형식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러한 내용들과 그리고 그에 쓰여지는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제이슨에 대한 함수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듯이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제이슨인데요. 제이슨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얘는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파생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오브젝트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객체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요. 자, 웹 환경이나 혹은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있죠. 여러분들 앱, 그죠? 웹이나 앱, 이런 등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서로 이제 송수신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전부 다 송수신이 기본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진 개방형 표준 포맷이 바로 제이슨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요. 모든 언어에 다 얘는 언어에 종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언어에 다 쓰이니까 반드시 잘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응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슨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 데이터는 속성과 키와 밸류, 즉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는 맵 컬렉션에 속하는 그러한 속성과 값의 쌍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키와 밸류로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파생되었지만 파생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만은요,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데이터 포맷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제이슨은 언어에 특별히 딱히 종속되지 않고요. 뭐 예를 들어 뭐 PHP나 JSP나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나 그리고 자바 그리고 MySQL, 오라클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종속되지 않고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개방형 표준으로 스탠다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포맷 형식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포맷이 굉장히 단순하고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쉽게 우리가 읽고 쓰거나 혹은 또 송수신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제이슨 언어는 아니고요. 제이슨 데이터 형식, 데이터 타입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만약에 뭐 김이다. 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콜론하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김수호 뭐 이런 형태로 이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러 개를 우리가 만들어서 데이터를 쏘고 그리고 데이터를 받아서 읽어드리고 뭐 등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MySQL에는 제이슨에 관련된 함수들이 내장 함수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쉽게 이 제이슨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등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존재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거에 대한 포맷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명의 사용자를
제이슨 데이터로 표현한 예죠. 예를 들면 항상 중블럭이 와야 되고요. 중블럭 안에 있는 값들이 각각 앞에 있는 게 키, 뒤에 있는 게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D는 KHD다. 이름은 강호동이다. 생년월일은 뭐 1970년이다. 등등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하나의 우리 유저를 나타내는 내용이다라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받기 위해서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포맷 형태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내면 상대방에서도 이렇게 받아서 이거를 이제 나눈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치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제이슨 오브젝트 뭡니까? 제이슨 언더바 오브젝트니까 제이슨 형태의 객체 타입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거고 제이슨 어레이라는 것도 이거는 배열 타입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서드 중에서 오브젝트 메서드를 많이 쓰긴 하는데요. 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지금 제이슨 데이터로 지금 이렇게 변환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데이터가 요거밖에 없죠. 그리고 또 요거 토탈에서 4개의 제이슨 포맷 형태로 데이터가 바뀐 꼴이 되죠. 이게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게 키 값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키 값이고요. 이게 밸류의 값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키 값이 되고 이게 밸류의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아마 초반에도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SQL이라는 그죠? 이 SQL이 이제 NoSQL로 이제 지금 진화되어 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SQL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NoSQL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현업에 나가시면 거의 NoSQL로 NoSQL로 거의 넘어가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NoSQL에서는 이러한 객체들을 특별한 이러한 테이블에 구속받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이거를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를 우리가 NoSQL 기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2020년 2월 달인데요. 이 시점에도 아직까지는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NoSQL로 가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SQL 구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 내용을 아셔야 여러분들도 NoSQL에 접근하는데 수월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역시 JSON 오브젝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JSON 데이터로 일종의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자, 봅니다. 자, 키가 180 이상인 사람의 이름과 키를 제이슨 데이터로 변환하는 형태를 말을 하는 건데요. 자, 보면, 자, select 해서 JSON 오브젝트 했어요. 그죠? 이거 앞에서 본 함수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name이라는 키 값을, 이거를 이제 user name이라고 우리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height라는 키 값에 height라는, 값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넣어주겠다 이 뜻이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게 키 값이 되고, 여기에 들어오는 값은 다 각각 틀리잖아요. 그죠? 요렇게 틀리니까 요것이 바로 키와 밸류의 값이 돼서 이제 제이슨 형태가 된 거죠. 물론 여기서 키까지 같이 묶었으니까 두 개의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와서 각각 키 값을 이렇게 두 개를 주고 여기에다가 데이터 값을 줬죠.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여기에 콤마가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제이슨 오브젝트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아시다시피 180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이슨 오브젝트는 쿼리문의 결과를 제이슨 형태로 바꿔주는 함수이니까요. 아주 유용하게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이슨 오브젝트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변수를 지금 할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변수에 할당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이제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set 했어요. 저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골뱅이 하나가 왔다면 얘는 그냥 변수가 되죠. 그죠? 제이슨이라는 변수에다가 자, 이렇게 앞에다가 자, 콜론이 아니죠. 싱글 코테이션을 넣고 그 다음에 중괄호가 왔다. 그죠? 이거는 앞에 먼저 유저 tbl에 가라 이 뜻입니다. 알겠죠? 유저 tbl에 가서 그리고 나서 콜론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저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et을 하실 때 항상 중괄호를 먼저 하고 테이블명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대괄호죠. 대괄호가 와서 여기에 제이슨 데이터들이 들어갈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이 데이터가 지금 현재 이 제이슨 데이터가 여기에 변수에 저장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저장이 되었을 때 이거는 이 저장이 되었을 때 이 제이슨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제이슨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얘가 적절한지 아니면 찾는 거 뭐 그리고 대체할 것 등등 삭제까지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래 적어 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제이슨 언더바 밸리드가 유효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이슨 밸리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과값이 1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밸리드는 대입된 문자열이 제이슨 형태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이슨 형태가 맞잖아요. 그죠? 제이슨 형태가 맞기 때문에 얘는 1을 리턴을 하고 만약에 제이슨 형태가 아니면 0을 리턴을 하게 되죠. 맞으면 트루면 1이고 틀린다 폴스라면 0이라는 건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보게 되면 search예요. 제이슨 search. 얘는요, 한번 보면 제이슨이라는 변수에 그리고 여기에 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면 문법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all이라는 것을 넣어도 되고 원이라고 넣어도 되고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이슨이라는 변수에 남이석이라는 애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과값이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더블 코테이션 해가지고 여기에 뭡니까? 달러 기호해서 유저 tbl의 이행 그죠? 여기 두 번째에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남이석이 어디 있노? 가보니까 0, 1, 2 여기에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서치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있더라 이거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남이석의 인덱스를 리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유저 tbl의 두 번째 행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인덱스를 이렇게 리턴을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이슨은 배열 형태로 되어 있어서 0, 1, 2, 3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배열은 항상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extract입니다. extract는 뜻이 뭔가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추출하는, 뭘 이렇게 뽑아내는 그러한 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이슨 변수 값을 주고, 자, 여기에, 자, 보니까, 유저 tbl에서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name, 그죠? name을 우리가 가지고 와라, 뽑아내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당연히 남이석이 됐겠죠. 그래서 남이석이 이렇게 뽑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는 insert인데요. 아시겠죠? insert는. 자, 역시 0번째 인덱스에다가 mdate라는 이 내용에다가 2019년 9월 9일을 이렇게 삽입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JSON insert는 해당 인덱스 값에 삽입을 해라라는 함수가 되겠죠. 인덱스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name이 있고 mdate가 왔고요. 그리고 자, height가 이렇게 오게 되죠. 이해됩니까? 요거에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만 데이터를 저장한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 데이터에게는 별도로 주고 싶다면 우리가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replace는 말 그대로 치환하라는 거죠. 대신하라든지 아니면 치환하라는 내용이니까 usertbl 제로의 name을 뭘로? 토마스로 자 치환하라 아니면 대신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usertbl1에 이 강호동이라는 데이터를 지우고 토마스로 대체를 한 거죠. 치환했죠. 맞습니까? 자, 그게 바로 replace고요. 그리고 JSON remove는 뭐 아니라도 딱 봐도 아시겠죠. 삭제하라는 함수죠. 그래서 usertbl의 제로 값을 제로 번째, 0번째 인덱스의 값을 삭제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끌고 보니까 토마스가 사라졌죠. 그죠? 그리고 이휘재, 남희석, 박수홍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이해됩니까? 예.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데이터를 어디서 받는다. 그리고 변환을 시켰다. 그러면 일단 밸리드 해가지고 유효한지 안 한지, 맞는지 틀리는지, 형식이 맞는지 틀리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서치를 하든, 익스트랙트를 하든, 인서트를 하든 이러한 각종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대체할 거 있으면 대체하고 아니면 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으면 그 값을 가지고 여기다가 대치를 해도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JSON에 관련된 함수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대용량 데이터 저장은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이론 시간에서는 JSON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JSON을 왜 쓰는지, 그리고 JSON의 포맷 형태는 어떤 건지, 그리고 JSON은 이제 관련된 함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지속해서 이 내용을 개발직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잘 알아두셨다가 여러분들도 나중에 응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도 정리를 해 두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슨에 관련된 내용들을 딱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시간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